60평짜리 월세만 440만 원이어서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그 매장에서만 곧 나가는 고정비가 일단 500이 넘었고, 정신을 차려봤더니 이미 한 달에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1,500만 원이 된 상태에서 갑자기 코로나를 맞은 거야. One, two, three. 안녕. 나는 피자스쿨을 졸업하고 피자집 창업했다가 코로나 때 대박이 났었던 다순이라고 해. 다순이 와플 브랜드를 처음 만들었고, 지금은 초기 창업자들 교육해주는 일을 주로 하고 있어. 내가 어떻게 혼자서 브랜드를 만들고 가맹 100호점까지 만들었는지 궁금하지 않아? 지금부터 얘기해줄게. 처음에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야? 원래는 사회생활을 그냥 대학교 졸업하고 회사 생활로 처음 시작했는데, 내가 처음에 다녔었던 회사가 피자스쿨이라는 피자 프랜차이즈였거든. 나는 전공이 무역이어서 회사의 경영지원팀으로 들어가서 이제 치즈 수출입하는 일부터 하고, 그러면서 이제 물류를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때 좀 프랜차이즈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유통이 되고 브랜드가 좀 굴러가는지 그거를 좀 배웠었던 것 같고, 원래도 일은 항상 열심히 하는 편이라서 회사에서 인정받으면서 잘 다니고 있다가 상사가 이제 브랜드를 만들 건데 같이 퇴사해보지 않겠느냐라고 먼저 제안해 주셨고, 사실 뭐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서 창업을 했었던 케이스는 아니라서 무지성으로 창업하고,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되게 많이 혼나고, 그렇게 해서 피자집을 좀 처음 창업을 하고, 잘 갖춰진 브랜드는 사실 처음부터 가맹점주님도 많이 문의를 주시고 성장을 하지만, 준비가 안 된 대부분의 브랜드들은 처음에 뭐 지인, 구성원, 가족 이렇게 창업을 해나가기 때문에, 나도 마찬가지로 이제 매장을 봉천동에 하나 차리게 되면서 점주이자 창업자이자 뭐 브랜드의 구성원이자 이렇게 처음 창업 생활을 시작을 한 거지. 그렇게 장사를 하면서 뭐 잘 됐었던 적도 있었고, 또 실수 많이 해서 안 됐었던 적도 있었고, 또 매장 매도하고 팔고 하면서 그때 좀 자영업이라는 거를 좀 빡세게 경험을 했고,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좀 계속해서 소비자랑 또 면대면으로 마주쳐야 되고, 또 가게에 어린 나이에 가게에 그렇게 하루 종일 있으니까 좀 흔히들 말하는 창살 없는 감옥, 되게 예쁜 창살 없는 감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계속 나가고 싶더라고, 밖에. 그래서 그 가게는 뭐 어찌어찌 정리를 했고, 그 이후로 내가 두 번째로 해봤었던 거는 손님이랑 계속 면대면으로 영업을 하는 게 너무 힘들고, 내 기분에 따라서 컨디션에 따라서 고객한테 하는 대우가 다르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고객한테도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 그랬을 때 당시에 스터디룸 사업이 되게 성행하던 시기였었는데 2017년 이때쯤, 그래서 스터디룸 카페를 차리고 싶었는데 보통 1.5억에서 2억 정도 돈이 드는 일이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스터디룸을 좀 단독으로 하나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 스튜디오처럼 공간을 하나 임대해서 공간 대여업을 그때 처음으로 시작을 해봤는데, 당연히 장사는 잘 됐었어. 왜냐면 수요는 너무 많은데 공급이 되게 한정적인 시기여서 그냥 뭐 시설이 예쁘게 해놓지 않아도 그냥 무조건 풀로 차는 시기였다 보니까 이게 또 좀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거 하나를 시작으로 결국 가장 마지막에는 한 15개 정도까지 늘렸고, 이거를 나 혼자서 했었던 건 아니고 물론 옆에 조력자도 있었고, 앞서서 피자스쿨, 그리고 두 번째 만들었던 내 피자 브랜드, 이런 걸 경험하면서 프랜차이즈 생태계를 좀 내 식대로 해석을 하는 기준이 생기다 보니까 자본은 조금 있지만 뭐 회사를 다니든 아니면 다른 일을 하면서 이 사업에 올인할 수 없는 사람들이랑 약간 변형된 가맹계약 형태를 맺어서 위탁 운영으로 파티룸을 좀 그때 늘려갔고, 뭐 일부 매도도 하고 하다 보면서 자본이 조금 생겼고, 그러다가 이제 또 내가 피자집 할 때랑 비슷한 문제, 고객이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염증이 생겨서, 내가 언젠가부터는 계속 고객 예약을 받아야 되는데 고객이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면 되는데 그거 제가 설명에 다 써놨잖아요. 이러면 자꾸 싸우더라고. 내가 이거 또 안 되겠다, 그만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씩 매도를 하고, 가장 마지막으로 매도를 했을 때가 진짜 사람들이 지금도 신들렸냐고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마지막 파티룸을 매도했던 순간이 코로나 터지기 한 2달 전?
그때 이제 마지막 파티룸을 매도를 했고, 내가 파티룸 운영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금토일은 무조건 차니까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내가 얼마나 공간에서 모임이든 그런 걸 유치하느냐에 따라 순이익이 되게 많이 달라진다. 이거는 좀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서 내가 모임도 운영하고 또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도 만들고 또 그 모임들한테 베네핏을 주면서 여기로 좀 모임 유치를 하고 이 작업을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장사도 해봤고 공간 대여도 해봤고 모임 운영도 했고 내 아래에 모임 풀도 되게 많고 이래서 내가 마지막 파티룸을 매도하면서는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걸 다 한 번에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지 라고 해서 그 홍대 상수에 있는 2, 3층짜리 테라스 카페 60평짜리에 이제 들어간 거지. 후보를 가지고. 처음 차릴 때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인테리어 2,000, 그리고 기물 1,000 이래서 5천만 원 조금 안 되게 그냥 가게는 시작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장사 한 1년 반 정도 하다가 매도할 때는 8천만 원에 전세 매도. 피자집 마무리할 때쯤이 이제 파티룸 한 3개 정도 운영을 했을 때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파티룸은 이제 보증금이랑 약간의 소품 비용만 있으면 창업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걸로 또 한 4개 정도 늘리고, 그거 보고 또 자본금 가지고 오는 분들이랑 또 같이 늘리고 이래서 한 15개까지 했고, 일부 자본금 쉐어한 거 다 돌려드리고 또 뭐 이래저래 해서 내가 파티룸을 전부 다 정리했을 때 시점의 금액은 수중에 딱 남은 게 2억. 코로나 때 대형 카페를 하고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겨냈어? 마침 거기도 장사 잘 안 되는 카페여서 시설에 비해서 너무너무 저렴한 권리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뭐 마찬가지로 보증금도 좀 낮았고 이래서 그 돈 들고 이제 들어가서 영업을 시작을 했었던 거지. 내가 처음 그 카페에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 장사해봤지, 공간 대여했지, 모임풀 있지, 그리고 돈도 좀 벌었지, 뭐 엄청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중에 돈 좀 가지고 이제 들어갔으니 내가 뭐 얼마나 자신만만했겠어. 그래서 2019년 8월 나중에 이제 세금 자료 때문에 돌아보니까 2019년 8월에 그 카페를 들어갔는데 좀 생각처럼 쉽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뭐 원데이 클래스 하는 분들 엄청 모집하고 거기에서 막 배너 걸고 하면서 좀 여태까지는 몰랐었던 자영업 생태계 또 다시 한번 빡세게 겪으면서 운영을 하다가 어느 정도 좀 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코로나가 터진 거지. 우리 2020년 1월 뭐 이때 터졌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자신 있어 했었던 것들을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이제 그 카페에서 60평짜리 월세만 440만 원이어서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한 달에 그 매장에서만 나가는 고정비가 일단 500이 넘었고, 또 내가 아주 자신만만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또 그 가로수길에 있는 2층짜리 매장도 내가 하나 같이 임차를 했었거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2020년에 코로나 터지고 정신을 차려봤더니 이미 한 달에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1,500만 원이 된 상태에서 갑자기 코로나를 맞은 거야, 내가.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뭐 모임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공간 대여라든지 이게 사람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 수익 창출이 아예 안 되더라고. 원래도 안 좋은 매장이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하루에 매출이 뭐 2,000원, 뭐 없는 날은 너무너무 허다하고 많아봤자 몇만 원 이렇게 계속 반년 정도를 지냈는데 나중에는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그냥 2개 다 매장을 운영을 아예 안 했어. 차라리 월세만 나가는 게 낫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아까 파티룸 전부 매도하고 2억 벌었다고 했잖아. 그 2억을 까먹는 데까지 한 1년도 채 안 되게 있었던 것 같고, 왜냐면 나도 생활해야 되고 뭐 원래 나가는 생활비 비용이 있지, 뭐 거기에 계속 적자 나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도를 안 해봤었던 건 아니니까 계속 이래저래 좀 돈이 나가더라고. 그래서 매장 문을 계속 닫아 놓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그 노원에 어떤 남자분이 똑같이 나처럼 2개층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배달로 월에 한 3천만 원 정도씩 번다는 사람을 내가 찾은 거야, 어떻게.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제 찾아가면서 내가 했었던 생각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돈도 없었어. 거의 이제 많이 까먹어가지고 여유라는 게 아예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그 상황에서 매출을 내는지 알려주면은 내가 이 사람한테 500만 원을 줘서라도 좀 배우고 오고 싶다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갔지. 이 사람 사실 뭐 돈 주면은 알려주겠습니다 얘기한 적도 없는데 그냥 내가 혼자 찾아가면서 그 정도로 좀 상황을 해결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갔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그 사람이 배달로 그 매출을 낸다는 걸 알았고 배달로 어떻게 그렇게 폭발적인 매출이 나냐라고 보니까 당시에 유행했던 뭐 마카롱이나 냉동 케이크나 뭐 사라다빵이나 이런 완제품 받아서 그냥 그대로 배달을 하고 그 뭐 상품권 10만 원씩 주는 이벤트를 되게 크게 때리더라고.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